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집안의 장녀예요. 아래로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아무래도 장녀다 보니 동생들이 제 몫이었어요. 우리 집은 평범한 집이었는데 부모님이 같이 자영업을 하셨거든요. 집에 오면 늘 동생들은 배고파하고 그러면 제가 쌀을 씻고 뭐라도 해서 애들 밥을 먹일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신 덕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긴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래서 제가 더 동생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터울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언니니까, 누나니까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나 봐요. 동생들은 지금도 그래요. 언니가 엄마 아빠보다 잔소리 더 심했던 거 알지? 난 진짜 누나가 내 엄만 줄 알았어. 성인이 되어 일을 시작한 뒤에도 동생들이 제 자식 같았어요. 오죽했으면 첫 월급 타고도 부모님은 내복 하나씩 해드리고 동생들은 그때 갖고 싶다고 했던 게임기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그랬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들이 최우선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직장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죠. 그 남자는 제가 신입일 때 다른 팀에 있던 대리였는데 처음엔 눈에 띄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말단이다 보니 자비를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탕비실 물품 채우는 건 기본, 복사기가 고장나거나 비품이 없으면 전부 저만 부를 때였거든요. 정신은 없었지만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이려니 생각하며 고군분투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도 복사기 고치시는 거예요? 불쑥 누가 말을 걸길래 돌아보니 그 남자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고장난 복사기를 고쳐보겠다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허둥대고 있었거든요. 네, 고장나서요. 솔직히 복사기 고치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대충 대답하고 다시 복사기를 고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네, 언제까지 와주실 수 있죠? 네, 그럼 바로 와주세요. 네? 그렇게 통화를 마쳤는데도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계속 거기 계세요?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왜 저러고 있나 솔직히 짜증도 좀 나더라고요. 술이 불렀어요. 그만하고 일어나요. 네? 어디에요? 어디긴요. 이게 회사에서 렌탈해서 쓰는 거잖아요. 업체에서 부르면 알아서 와서 해주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런 거였어요? 제가 놀란 얼굴로 보자 그 남자가 우리 팀 사람들을 향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회사에 신입 놀려먹는 문화가 아직도 있는 팀이 있는 건가요? 신입한테 복사기 고장나면 업체에 전화하라고도 안 알려줍니까? 그리고 탕비실 물품도 혼자 채우는 것 같던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 몰라요? 저는 몰랐어요. 앞으로는 본인 업무에 집중하세요. 다른 팀이라 일단 두고 보고 있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탕비실 물품을 채우거나 고장난 복사기를 고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러나 그 일로 회사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너 옆팀 대리랑 사귄다며? 네? 옆팀 대리라니요. 네가 복사기 고치고 있다고 엄청 뭐라고 했던 그 대리 말이야. 둘이 사귀는 사이라 그 난리친 거라던데? 언제 또 꼬리를 쳤대? 저 그분 이름도 몰라요. 하여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딱 그 짝이네. 저 진짜 아니에요. 왜 그런 오해를 하세요? 아무튼 나는 1년을 하던 걸 너는 너무 쉽게 넘어가서 얄밉다. 당분간은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
그 일 이후 저는 온갖 시기와 오해를 받아야 했고 그 남자에게 고마웠던 마음도 불편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즈음엔 팀원들과 다시 밥도 먹고 다시 좀 편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그 남자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더니 또 대놓고 팀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묻는 거예요. 같이 점심 드실래요? 저는 온몸이 차디차게 얼어붙은 것만 같았어요. 아, 그게 저는 우리 팀이랑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순간 팀원들이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예? 그동안 우리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많아서 차마 말 못하다가 이제야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소문처럼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호감이 있었어요. 그러자 팀원들이 눈치껏 빠져주자며 하나둘씩 사무실을 나가는 겁니다. 가지 마세요. 네? 가지 말아요. 그렇게 팀원들이 다 나가고 남은 조용한 사무실에 우리 둘만 남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나섰다가 곤란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그래도 몸고생은 그만했으면 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내 멋대로 일을 크게 만들어서. 그 일은 솔직히 고마웠죠. 사실 집에 가면 맨날 파스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긴 한데 소문이 엉뚱하게 나서 좀 불편하긴 했어요. 근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일도 크게 만든 건 아세요? 미안해요. 근데 자꾸 날 모른 척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오해는 풀고 좀 더 친하게 지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또 공개적으로 일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인 게 낫지 않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진짜 사귀고 오해받으면 억울하진 않잖아요. 그때부터 그 남자의 본격적인 구애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사내 공식 커플이 됐죠. 몇 년 뒤 우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놀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정도로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인품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뭐 내세울 게 없어서 쭈뼛거리며 뵈러 갔는데 너무 달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유, 예뻐라. 이렇게 보니까 그림처럼 잘 어울린다. 어머니가 더 아름다우세요. 그래? 그럼 성공이네? 우리 맏며느리감 온다고 해서 예쁘게 하고 있었지? 감사해요. 이렇게 반겨주실 줄 몰랐어요. 내가 더 고맙지. 집안에서도 장녀였다며? 우리 집에서도 맏며느리라 어떡하니. 아유, 나도 맏며느리라 아는데 은근히 신경 쓸 게 많아. 전 괜찮아요. 워낙에 동생들 돌보며 사는 게 익숙해서요. 대신 내가 많이 사랑해줄게. 어머니. 아들, 너도 많이 사랑해줘야 한다. 맏며느리 진짜 쉽지 않다. 당연하죠. 제가 잘해야죠. 그렇게 우린 결혼하게 됐고 시어머니까지 너무 좋은 분이라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예비 동서를 데리고 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어머 형님, 나이에 비해 가방이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러시구나. 우리 형님 참 검소하다 해야 할지 취향이 좀 저급하다 해야 할지. 첫 만남에서부터 제 가방을 지적하더니 본인 가방을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아시죠? 한정판... 아니다. 모르시겠구나? 어... 이런 명품에는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그렇죠? 어? 난 잘 모르지. 형님, 그래도 사회생활 하려면 웬만한 브랜드는 들어야.
무시를 안 당해요. 지금껏 무시당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형님, 참 순진하시다. 사람들이 어디 앞에서랑 뒤에서랑 똑같은 줄 아세요? 하여튼 우리 형님 한참 멀었다. 나한테 좀 배우셔야겠어. 동서를 처음 만난 후 집으로 돌아와 동서가 든 가방을 찾아보니 비싸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 여보, 동서 그냥 평범한 회사원 아니야? 회사 그만뒀다던데? 결혼한다고. 그래? 관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시동생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과연 한쪽만 벌어서 저런 사치를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큰맘 먹고 명품 가방 하나 못 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동서도 그렇게 상거려니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시동생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동서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아이, 사기꾼! 나한테 명품 사주고 그래서 부자인 줄 알았잖아. 아니, 사기꾼이라니. 명품 가방은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사준 거잖아. 사달란다고 다 사주니까 부자인 줄 알았지. 난 부자라고 한 적 없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나 이 결혼 못해. 사람들 다 왔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 사달라는 거 못 사준 것도 아니고 혼자 오해해놓고 결혼을 파토내겠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동서가 시동생을 부잣집 아들이라고 오해를 했더라고요. 결혼 직전에 시동생이 집에 재산도 별로 없고 회사원인 게 다라는 걸 알고는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였어요. 솔직히 저는 이참에 결혼이 깨져도 차라리 시동생에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서의 사치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러나 울고불고 난리를 쳤음에도 동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결혼식을 올렸어요. 얼마나 활짝 웃던지 조금 전에 그 난리를 친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러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동서는 시댁을 쳐들어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건물 청소하러 다니시는 거? 하고 있어. 근데 왜? 무슨 이런 거지 같은 집이 다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동서를 말렸습니다. 동서, 이게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노인 공경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동서, 무슨 말이 그래? 맞잖아요. 명품 사달라고 하면 척척 사주길래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다고요. 아니, 명품이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니? 동서의 사치를 모르셨던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동서의 정체를 아시고는 실망하신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가 어떻게 알고 결혼을 했든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니? 그러니 우리 아들이 무리해서라도 명품도 사주고 했겠지. 어머니, 저는 명품을 무리해서 사주는 남자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요. 맘 같아서는 그런 결혼식은 왜 올렸냐고, 그 자리에서 파투를 내지 그랬냐고 따져묻고 싶었어요. 그러나 창백해진 시동생을 보는데 차마 끝내라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동서를 시댁에서 데리고 나와 설득했어요. 동서도 결혼식장에서 파투 앉는 거 보면 같이 안 살 생각은 아닌 거잖아. 그럼 창피하게 일가친척 친구들 다 불러놓고 어떻게 결혼식을 파투내요? 그럼 이왕 마음먹은 거 잘 살아. 인생이 명품이 전부는 아니잖아. 정 갖고 싶으면 돈 모아서 사면 되는 거고. 됐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신경 끄세요. 역시나 동서는 좋은 말로 설득한다고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후로도 동서는 시동생을 꽤 괴롭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밤중에 만취한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일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잠깐 집으로 좀 와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동서, 어제도 나한테 전화해서는 욕을 퍼붓더라. 동서가 어머니한테도 그래요? 나한테도 그 정도니 제 신랑한테는 오죽할까 싶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 나 가거든. 우리 둘째 좀 잘 챙겨줘. 어머니, 가긴 어딜 가세요? 이미 너무 늦었대. 내 걱정은 딱 하나야. 우리 둘째 아들. 너희들이야 걱정이 없지.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믿기지 않아서 괴로웠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결국 시동생을 설득하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서방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죄인이죠. 이제라도 이혼하는 건 어때요? 예? 솔직히 둘이 오래는 못 살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시간만 허비하면서 감정 소모하지 말고 이제라도 동서랑 잘 얘기해서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사실 요즘 그 사람 외박이 잦아요. 다른 남자랑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참고 살고 있었어요? 갑자기 엄마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는데 그 사람까지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럼 더 고민할 것도 없네요. 당장 이혼해요. 얼마 후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저희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 있는 거 맞대요. 잘했어요. 당장 같이 있기 불편하면 어머님 댁 비어있으니까 들어가서 살아요. 결혼 전에는 어머니랑 둘이 살던 집이잖아요. 편하겠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어머니 댁에서 살다가 동서가 나간 뒤 신혼집도 처분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랑 남편은 시동생을 살뜰히 챙겼고 시동생도 자기 일하면서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마음 잡고 지내는 줄 알았던 시동생이 하루아침에 실종이 된 겁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지만 시간만 계속 흐른 채 시동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서가 바람나서 버린 시동생은 1년 만에 사라져버렸고 시동생의 흔적을 찾고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살던 집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서방님이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형수님, 엄마가 나 죽으면 장판 밑 뜯어버려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유언대로 장판 밑을 뜯는 순간 저는 맨몸으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을 찾아갔어요. 여보,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 점심시간 다 끝나가는데? 여보, 혹시 어머니 재산이 좀 있으셨어? 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좀 있긴 했을 거야. 근데 돌아가시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혼자 우리 키우시면서 다 쓰셨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 재산은 왜? 일단 당신은 퇴근하고 와. 나 먼저 갈게. 여보, 왜 그래? 아니야. 당신은 일하고 와. 그 다음에 얘기하자.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가 청소하던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말도 안 돼. 시동생의 편지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수님, 아마 이 편지는 형수님이 발견하시겠죠. 사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엄마를 찾아온 날이 있었어요. 엄마가 저 보고 싶다고, 밥 해주고 싶다고 부르신 날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는 자기 죽은 다음에
자식들끼리 상속 문제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특히 저더러 아내와 완전히 끝낸 뒤에 이 이야기를 형수님께 하라고 했어요. 처음엔 보고도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을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출근해 청소하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저를 반기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청소하시던... 아, 예. 우리 건물주님 며느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님은 어쩜 이렇게 속이 깊으실까요? 속이 정말 깊은 분이셨죠? 자기 건물 청소를 직접 하는 건물주가 어딨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이야. 어머니께서 이 건물을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좋아하시다 뿐이겠어요? 나중에 자식들 물려준다고 직접 본인 손으로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물려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참, 왜 사서 고생을... 아무도 못 말리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여자 혼자 자식 키우면서 건물까지 사셨겠죠. 저는 어머니께서 손수 닦으며 가꾸신 건물 안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어머님 댁에서 서방님 편지가 나왔어. 편지? 편지를 읽던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사실이야? 아까 낮에 당신 만나고 나서 건물에 다녀왔는데 사실이더라고. 시동생의 편지 뒷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내와 완전히 끝낸 뒤 엄마 집으로 돌아와서 장판 밑을 뜯어봤어요. 보니까 건물 증서가 들어있더라고요. 주소를 찾아보니 엄마가 청소하던 건물인 거예요.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증서를 보고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형수한테 말하면 형수는 저랑 형이랑 공동명의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엄마는 누구보다 형수님을 믿었어요. 저한테도 늘 그러셨거든요. 형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떠나려고요. 사실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좀 혼자 있고 싶었어요.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어요. 형수님, 이 건물은 형수님 몫이에요. 엄마가 형수님을 믿고 맡기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형이랑 잘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저는 이 건물을 탐낼 자격이 없어요. 그런 와이프 얻어서 끝까지 엄마 마음고생만 시킨 불효자식이잖아요. 저는 떠납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 잘 부탁드립니다. 형수님. 편지를 읽던 남편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 녀석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네. 그러니까 그 편지 읽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 줄도 모르고 잘 지내는 줄만 알았으니.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도. 일단 건물은 어떡하지? 이 녀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니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고. 당신 명의로 해. 어머니 유산이니까. 나중에 서방님 돌아오면 그때 공동명의로 하든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건 안 되지.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맡기신 거라잖아. 당신 명의로 해. 에이, 그건 아니다. 어머니께서 나한테 잘 돌봐달라고 하신 거지. 다 가져가라 그러신 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 둘이 공동명의로 하자. 우리 둘이? 우리 어머니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라 누구한테도 뭘 맡기시던 분이 아니야. 보기에는 인자해 보이셔도 아들 둘 키우시면서 얼마나 독하게 사셨는데. 그런데 당신한테 다 맡긴다고 하셨다며. 당신이 어머니가 읽은 것들을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야. 그만큼 당신을 믿으신 거지. 그러니 당신도
우리 어머니 자식이야. 우리 둘이 일단 공동명의하고 그 녀석 돌아오면 다시 상의하자. 결국 어머니 건물은 남편과 저의 공동명의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뭐? 당신이 건물 청소를 하겠다고? 어머니가 하시던 것처럼 서방님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 상처받고 사라진 서방님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거 내 손으로 직접 관리하면서 살래. 저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남편이 좀 우려하는 눈치였지만 바로 건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시작하자 관리인 아저씨가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젓더라고요. 이제는 어머니도 모자라서 며느님까지 직접 청소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하루는 1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돌아보니 동서가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더니 그 일이라도 물려받으신 거예요? 코빼기도 안 비치길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는 있었나 보네? 아니, 이혼한 전 남편 어머니 장례식장에 가는 여자도 있어요? 동서는 어지간했잖아.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올 수도 있지. 인간된 도리로서. 내가 뭐가 죄송해요. 날 속인 건 그 여자랑 그 아들인데? 뭐? 그 여자? 그럼 이혼한 남편 엄마한테 시어머니라고 불러요? 어차피 이젠 세상에도 없잖아요. 여기 1층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랑 디저트 먹고 기분이 막 좋아지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입맛이 싹 사라지네.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러는 겁니다. 이혼하길 잘했지. 이렇게 구질구질한 집에서 나도 청소나 하며 살 뻔했네. 그때였습니다. 동서가 다녀왔다는 카페 사장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사장님! 네. 카페 사장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자 동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보더라고요. 이번에 임대료 상의하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조만간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카페 사장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동서가 그 사장을 붙잡고 묻더라고요. 사장님, 근데 왜 저 여자랑 임대료를 상의하세요? 네? 그야 당연히 이 건물 주인이시니까요. 네? 저 여자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요? 지금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 여자는 그냥 청소부잖아요. 우리 손님이 궁금한 게 많으시구나. 아무튼 우리 건물주님 맞으세요. 건물주님 이러기도 뭐해서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말도 안 돼. 저는 바빠서 이만. 손님, 또 봬요? 카페 사장이 돌아간 뒤 동서가 멍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형님, 설마 진짜 이 건물 사장이에요? 왜? 내가 건물 사장인 게 그렇게 안 믿겨? 말이 안 되잖아요. 명품백 하나 없이 살던 분이 웬 갑자기 건물주? 그것도 어머니께서 청소하던 건물에 건물주라는 게 말이 돼요? 이 건물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야? 뭐라고요? 어머니께서 이 건물 주인이셨다고. 주인이시면서 직접 건물 청소하시면서 관리하신 거야. 이게 무슨 헛소리야? 그게 말이 돼요? 건물주가 뭐하러 청소부 노릇을 하고 다녀요? 이 건물에서 받는 세가 얼만데? 어머니께서 워낙 검소하고 알뜰살뜰 하셨으니까. 홀로 두 아들 키우다 보니 드신 습관 아니겠어? 한 푼이라도 더 아끼는 거. 그냥 형님이 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배 아프라고 거짓말 하시는 거죠?
내가 왜 동서가 배 아프길 바라겠어? 그게 아니고서야 왜 이런 헛소리를 하겠어요? 일부러 어머님이 청소하던 건물 산 거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건물을 사겠어? 그럼 어머님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건물을 샀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 좀 있었대. 뭐라고요? 그걸 잘 관리해서 사신 것 같아. 나도 잘은 모르지. 우리한테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동서가 또 자기를 속였다며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날 또 속인 거야. 동서, 또 왜 그래? 어머니가 건물주인 거 나한테만 속인 거죠? 억지 부리지 마. 우리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 말도 안 돼. 어머니 유산 안 물려주려고 일부러 나랑 이혼한 거잖아요. 이 사람 어딨어요? 전화도 없는 번호라던데? 동서가 알아서 뭐하게? 뭐하긴요. 따져서 내 목 받아야죠. 동서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 유산을 받아? 동서, 솔직히 말해봐. 결혼 생활 중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 아주 욕지거리를 했다던데? 어머, 어머니가 또 그걸 일러 바쳤어요? 나한테는 건물이 있는 것도 속였으면서? 뭐라고 했는데? 그런 아들 낳고 미역국이 넘어갔냐? 청소하다가 고꾸라져서 허리나 다쳐라. 그랬어요. 왜요? 동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엄마한테 자기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 어머니한테만 귀하면 뭐예요? 나한테는 그냥 거지였는데. 내가 결혼해주고 나서 그런 명품백 하나 더 사달라고 했더니 그동안 많이 사줘서 이제 좀 아껴야 한다고 싫다고 했다고요. 그때부터 날 속인 거잖아요. 이대로 난 억울해서 못 물러나요.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 엄마가 건물주인 거 알면서 나한테는 돈 없는 척 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결국 이혼하게 하고. 동서가 먼저 바람 피웠다며. 그거야. 그 사람이 날 속였다고 생각했으니까 배신감에 그랬던 거죠. 그거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남편한테 다른 것도 아니고 돈으로 배신감을 느꼈는데 왜 딴 남자를 만나? 그리고 이혼 요구도 동서가 먼저 했다며. 그거야. 그 사람이 엄마가 건물주인 걸 말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서방님 탓이고 어머니 잘못이다? 그래요. 그 인간 연락처 당장 내놓으라니까요. 동서는 결국 부원요원들에 의해 건물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동서를 내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저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우리 서방님은 불쌍하지. 그날 밤 자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여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저 한잔 했어요. 동서가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그냥 끊고 싶었지만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나 보자 싶었어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형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안요원을 불러서 날 쫓아내요? 동서가 자꾸 나한테 달려들었잖아. 그래요. 그때 보니까 형님 진짜 건물주 맞더라. 내가 보안요원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어머니가 건물주였던 거 맞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며느리가 건물 물려받았다고 하던데. 나도 며느리였잖아요. 나도 며느리잖아. 이제는 아니지. 형님, 어쩜 그 건물을 혼자 꿀꺽할 수 있어요? 뭐? 나 진짜 억울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다 형님이 벌인 일이야. 형님 혼자 다 먹으려고. 동서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차단할 거야. 형님 잠깐만요. 끊지 말아요.
나 아직 할 말 있어요. 얼른 해. 나 잘 거야. 제가 건물 청소 대신 할게요. 뭐? 그러니까 나도 건물주 할래요. 나 그 사람이랑 다시 잘해볼래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이 안 돼요? 내가 돌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 나 받아줄걸요? 뭐? 그 사람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치하는 거 다 알면서도 나랑 결혼한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또 넘어올걸요? 그래? 그럼요. 그러니까 연락처만 알려줘요.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딱 기다려요. 나도 건물 명의에 끼고 말 거니까. 형님 혼자 꿀꺽할 욕심 버리라고요. 그런데 어떡하지? 서방님 없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 갔어요? 어머님한테 건물이 있다는 거 서방님이 쓴 마지막 편지 보고 알게 된 거야? 마지막 편지라니요? 설마 유언이요? 벌써 1년이 다 됐네. 우리도 믿기지가 않아. 말도 안 돼. 그 사람 갔어요? 그래, 갔어.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어지는 동서의 말이 기상천외했습니다. 그럼 진짜 형님 혼자 다 먹은 거네? 뭐? 그럼 더더욱 내 몫을 줘야죠. 우리 남편 목도 형님이 먹었다는 거잖아. 우리 서방님이 왜 그쪽 남편이지? 내가 동서 하니까 아직도 진짜 동서인 줄 알아? 형님, 그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이제라도 내가 와이프로서 그 사람 평생 장례 지내면서 살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승에서 아내라고는 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라도 내가 아내로서 모든 일을 다 할게요. 여기 있지도 않은 사람 아내로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를테면 그 사람의 재산 관리라든지 뭐 그런 거요.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안 그럼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누굴? 나를? 그래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다요. 날 속였잖아요. 왜 어머니한테 건물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한 건데? 건물 있는 줄만 알았어도 이렇게 헤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결국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동서는 또 건물로 찾아왔더라고요. 형님, 잘 생각해봐요. 그 사람 결국 총각으로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제가 영혼 결혼식이라도 해줄게요. 어머니는 이웃남으로 간 거지. 결혼 안 해본 것도 아닌데. 괜찮을 거야. 아니죠. 그래도 마지막엔 혼자였잖아요. 제가 영혼으로라도 부부로 묶여 있을게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게 뭔데? 저도 건물 명의에 끼워주거나 그만큼을 돈으로 주거나. 그래서 동서가 평생 서방님 제사를 모시고 살겠다? 그렇죠. 그러면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신경 쓸 것도 없고 좋지 않아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영혼 결혼식이라니. 제사를 모신다니. 저도 동서도 화들짝 놀라서 돌아보니 흡사 도인처럼 보이는 시동생이 서 있었어요. 서방님. 여보, 아니 이게 다 뭐야? 형님, 설마 저를 또 속이신 거예요? 영수님,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시동생은 황당하다는 듯 동서를 받고 동서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여보, 형님이 날 속였어. 여보라니? 이혼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호칭이 왜 그래? 나 그 남자랑 헤어졌어. 이제 다시 당신 거야. 그나저나 형님이 또 날 속였어. 당신이 저 세상 같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라니까. 시동생이 오만상을 쓰면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동서를 떼어내더라고요. 저기
너무 달라붙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보,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벌레라도 돼?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달려들면 좋아했잖아. 그건 예전 얘기지. 그땐 내가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여보, 지금도 날 사랑하잖아. 내가? 왜? 아니, 나 여전히 예쁘잖아. 그리고 우린 오해로 헤어진 거야. 오해라니? 어머님이 건물주인 거 당신도 몰랐지? 몰랐지. 근데 형님은 알고 있었을걸? 어머니랑 형님이랑 둘이 워낙 각별했잖아. 분명 알고 있었을 거야. 혹시 형님이 당신한테 나하고 이혼하라고 한 적 없어? 전에 권유하셨었지. 그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형님이 이 건물 혼자 다 먹으려고. 우리 이혼 종용한 게 분명해. 그렇게 권유는 하셨지만 그건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셨던 거였지. 아, 이혼 권유했다며! 이게 다 형님 작전이었던 거야. 이혼은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나는 형수님 말 듣고도 선뜻 당신한테 말 못 꺼냈어. 그래, 내가 하자고 했어. 하지만 당신은 날 사랑했던 거잖아. 그래서 말 못했던 거고. 형님이 권유 안 했으면 나한테 이혼하자고 못했을걸? 아니, 말을 하고 싶어도 못했지. 당신이 집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다 일주일 만에 당신이 집에 왔길래 말하려고 했더니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이혼하자고. 더는 구질구질해서 나랑 못 살겠다며. 그 남자는 다르다며. 명품도 척척 사주고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해준다며. 그놈이 나 버리고 다른 여자 찾아갔단 말이야. 내가 이혼하고 나니까 바로 버리더라. 전율 없다고. 이제 재미없다잖아. 그게 당신의 선택인 걸 어떡하겠어? 그렇다고 이제 와서 형수님 탓을 하는 게 말이 돼? 형님 분명히 알고 있었다니까? 어머니한테 건물이 있는 거 알고 자기만 잘해드렸던 게 분명해. 그게 아니고서야 건물 청소나 하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형수님은 그런 분이셔. 당신도 속은 거야. 당신도 몰랐다며. 형수님도 몰랐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엄마한테 유산 얘기를 먼저 들은 건 나니까. 뭐? 엄마랑 둘이 살 때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그리고 1년 전에 내가 집을 떠나면서 그 얘기를 형수님한테 편지로 남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우겨. 그럼 형님도 정말 몰랐다고? 형수님이 그걸 알았든 몰랐든 솔직히 이제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여보, 난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근데 형님이 나한테 당신 죽었다고 했어. 시동생이 저를 보더라고요. 잘하셨어요, 형수님. 여보! 그 호칭은 정말 듣기 거북하다. 다른 남자 좋다고 이혼하자던 사람이 왜 이래? 거북하다니.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나 좋다고 명품백 척척 사주던 사람 맞아? 당연히 아니지. 뭐? 먼저 배신한 건 당신이야. 먼저 속인 건 당신이잖아. 난 속인 적 없어. 우리 집이 부잣집이라고 한 적도 없고 결혼식 날 당신이 신부 대기실에서 난동 부릴 때 내가 그랬잖아. 그럼 이제라도 그만두자고. 당신한테 사기꾼 소리 들으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 손해비용은 그냥 내가 감당할 테니까 그만두자. 그랬더니 당신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됐다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살면서 갚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갚을 거 없다. 그만두자 그랬더니 식장 직원 불러서 식 진행하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잖아. 그럼 거기서 관둬? 관뒀어야지. 그 후로 당신이랑 산 나를 생각하면 지옥 같아.
맘 같아선 매일 이혼하고 싶었는데. 당신은 그런 순간마다 나한테 욕하고 뒤에서는 어머니한테까지 욕하면서 화풀이만 했잖아.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고 1년을 떠돈 이유가 뭔데? 그때 얻은 화병 때문이야. 나는 매번 이유 없이 죄인이었고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까지 죄인이 됐어. 엄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진작에 이혼했을 거야. 아니, 애초에 결혼식장에서 난리칠 때 관뒀을 거야. 이것들이 진짜... 뭐? 건물 있는 거 속여놓고 왜 이렇게들 큰 소리야? 내가 다시 돌아와 준다잖아. 이제 건물 있다 이거야? 나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거지? 니들 두고 봐. 내가 이 건물 되찾고야 만다. 동서,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건물에 자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동서 집은 망상이야. 동서 집은 전혀 없어. 그건 두고 보면 알 거 아니야. 동서는 끝까지 성을 내면서 가버렸고 그제야 저는 1년 만에 보는 시동생과 제대로 된 재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형수님,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요. 죄송해요. 형수님 볼낯이 없어서 그랬어요. 날 볼낯이 왜 없어요? 식구끼리 그런 게 어딨어. 저 사람 계속 저렇게 형수님을 귀찮게 한 거예요? 내가 건물 청소하고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청소 부위를 물려받았냐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러다 내가 이 건물주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렇게 집착을 해요. 어머니한테 건물이 있었던 거 알고 안 알려줬다는 둥, 이혼하게 했다는 둥. 제가 저 세상 사람인 줄 알던데요. 미안해요. 그건 내가 그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자꾸 서방님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연락처 알려달라고 해서. 잘하셨어요. 혹시 서방님은 동서랑 다시 잘해보고 싶은 건 아니죠? 왜요? 그러고 싶다고 하면 허락하시게요? 내가 허락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죠. 다만 저 사람 저러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은 건물 있는 거 알고도 접근하지만 시간 지나봐요. 본색 드러내지. 저도 알아요. 저 사람. 그때 만나던 그 남자.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네. 하도 집에 안 들어오길래 뒤를 쫓다가 그 남자를 봤거든요. 그 남자 우리 결혼식에도 왔던 남자였어요. 결혼식 날도 둘이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모른 척했어요. 그 정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서로 귓속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요? 네. 그때는 그냥 많이 친한 친구인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좀 이상하긴 했죠. 그렇게 친한 친구라면 내가 모를 리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정말 몹쓸 사람이었네요. 영수님은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사치가 심한 것 같아서 걱정은 했어요. 월급쟁이들 벌이 뻔한데 서방님이 고생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죄송해요. 걱정만 끼쳐서. 마음은 좀 어때요? 괜찮아졌어요? 네, 홀가분해졌어요. 물론 오자마자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서 또 심란해졌어요? 아니요, 전혀요. 막상 보고 나니 더 분명히 알겠어요.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그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거. 너무 다행이다. 일단 집으로 가요. 형한테 전화해야겠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형수님, 왜 건물 청소를 하세요? 그거 힘들어요. 엄마도 그거 하다가 골병 얻은 걸 수도 있잖아요. 서방님 올 때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하신 것처럼 자식들 생각하며 건물 닦으신 그 마음도 알고 싶었고 서방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청소한 거예요. 덕분에 제 마음이 편해졌나 봐요.
제 덕도 조금 있을 거예요. 우리 서방님 하루빨리 마음 정리 잘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진짜 감사해요. 이제 너 돌아왔으니까 공동명의에 너까지 껴야겠다. 그게 어머니의 뜻일 거야. 형, 나 건물에 욕심 없어. 지금처럼 형이랑 형수님이 잘 관리하면 돼. 나 다시 일도 할 거고 집도 있고.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어머니 유지대로 셋이 같이 공동명의하자. 어머니도 바라고 계실 거야. 그날 이후 시동생은 바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고 오래지 않아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시동생이 워낙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 빠르게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시동생이 다시 자리 잡는 걸 보고 안도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형님, 그날은 건물 세입자들과 인사도 할 겸 잠깐 건물에 들른 날이었어요. 카페에 들어갔는데 초췌해 보이는 동서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카페 사장이 말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오시길 계속 기다리는 눈치더라고요. 저를요? 네, 형님. 저 계속 기다렸어요. 일단 호칭부터 바꿔야겠다. 우리 서방님 또 결혼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동서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럼 저 건물 청소 시켜주세요, 사장님. 뭐? 이제 안 하신다면서요. 제가 대신할게요. 동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동서는 그 건물에 대한 지분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일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저 진짜 청소 잘할 자신 있거든요. 시켜만 주시면 몸이 부서져라 청소하겠습니다. 참, 동서의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일단 열기로 했어요. 동서에게 청소 부위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안건이었는데 제가 이 안건을 꺼내기도 전에 시동생이 말하더라고요. 형수님, 저 1층에 가게 하나 내고 싶어요. 아, 이번에 임대계약 끝나는 그 자리요? 네. 서방님도 건물주니까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대신 보증금도 세도 다 낼게요. 세 등분해서 나눠요. 에이, 뭘 그렇게 해요. 서방님 건물이기도 한데. 그 순간 잠깐 잊고 있었던 제 안건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동서가 건물에서 청소를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잠깐 놀라던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보고 싶네요. 네? 뭐가요? 우리 엄마 청소부라고 괄시하던 여자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궁금해지네요. 서방님, 은근히 독한 거 알아요? 저 대놓고 독한데요? 어머, 방금 진짜 독해 보였어. 경수님한테는 절대 안 그러죠. 결국 시동생은 1층의 임대계약이 끝난 자리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동서를 청소부로 고용했어요. 단 불성실할 경우 바로 해고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청소부로서만 충실하게 일하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동서는 저랑 서방님 모두를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서방님도 오며 가며 동서가 청소하는 모습을 종종 보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서방님이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며 자기 가게로 좀 와줄 수 있냐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건물로 갔더니 마침 동서가 우울한 얼굴로 바닥을 닦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조금 전에 그 사람이 웬 여자랑 잔뜩 장을 봐서 들어가더라고요. 아, 서방님 여자친구인가 보다. 네? 잠깐, 지금 화내는 거야? 건물주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서방님이 동서랑 헤어진 지 지금이 몇 년째인데 연애가 좀 늦었지. 나는 얼른 진도 나가서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구만. 형님, 정말 끝까지 저는 아니에요? 이미 끝난 인연이잖아. 그냥 받아들여. 형님,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하시네요. 끝난 인연이라니요.
우리도 좋은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 좀 잘하지 그랬어. 그 사람이 오며 가며 저 볼 때마다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굴어요.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에 대한 감정이 정말 눈꽃만큼도 없다는 뜻이네. 자존심 상해. 늘 말하지만 언제든 청소 관두고 싶으면 관둬.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 못하면 자연스럽게 해고도 되겠지만 우리 계약서 잊지 않았지? 또다시 감정적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과거의 인연을 빌미로 사적인 감정을 내비치면 바로 해고라고 했던 거. 저 화 안 냈거든요? 그냥 좀 속상한 거예요. 그것도 내 앞에서 티 좀 그만 내고. 나 이제 그쪽 형님 아니고 고용주잖아. 이 건물 건물주기도 하고. 얼마 후 동서와의 인연도 그렇게 끝났어요. 청소부의 일도 얼마 후에 관두더라고요. 이제 다른 일을 한다면서 콧방귀 끼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 인연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 자식이 장가를 가는 것처럼 떨리기도 하고 신도 나고 그래요. 지나가는 인연이 있으면 또 머무는 인연이 있는 거구나 생각하면 지나간 인연에도 고맙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 자리가 비는 거니까요. 우리 시동생의 앞날을 축복하며 앞으로는 웃을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